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에서 중요한 국민주택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이 국민주택 이하 건설 용역이라든지 공급은 부가가치를 면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과세 표준 안분이라든지 또는 매입세 안분, 재계산 정산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만 다만 이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사업자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사가 사업자인 거예요.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한테 거래징수해서 납부하는 역할만 하는 게 이제 여러분 회사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은 여러분 회사가 결국은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를 거래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국민주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주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지는 않죠. 다만 이제 이 주택법에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이렇게 사용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에 대한 개념은 주택법에 있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세법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데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이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외 읍면지역, 농어촌 지역은 10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건설 용역도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다가구 주택은 이 건물 일동 전체 면적 하면은 전부 다 부가세 과세가 되겠죠. 따라서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택 형태별로 과면세 여부 판단을 한번 보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이제 주택인데 주택은 주택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부르고 있죠. 공동주택.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이것을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면세 판단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단독주택은 우리가 그 부가세법에 이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한 면세와 그리고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 그러니까 조세 특례를 해줄 때는 어떤 법률 요건이 명확한 거에 한해서 감면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특법 104조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백사조간의 106조 사항이죠. 106조 사항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조특법 106조 사항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1호 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1호 또는 1세대당,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또는 10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1호라는 개념이 뭔지, 1세대라는 개념이 뭔지, 이게 주택법이나 또는 세법에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럼 이건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 영어의 정의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1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이 호라는 것은 이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예요. 구성 단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이 1세대, 이거는 공동주택,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단독주택, 1세대는 공동주택인데, 그러면은 단독주택에서 1호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야 공유주택 규모 이하죠. 면세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단독주택인데, 만약에 단독주택인데 1층이 50평방미터, 2층이 5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통 이제 뭐 1호, 2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공유주택 규모 이하인가 초과인가에 따라서 과면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바닥 면적 50평방미터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을 주거 전용으로 봐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이것은 당연히 과세. 여러분들이 생계한수를 끝내야 된다, 발급해야 된다. 다가구 주택은 이 가구당 전체 건물 전체가 아니고, 이 다가구 주택은 이 가구당 개별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구당 주거 전용 면적 가지고서 판단한다, 과면세를. 그 다중주택이 문제인데, 이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실무상으로 다중주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다중주택과 그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이 뭐냐.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다가구하고 다중 차이점은,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 3층 이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물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다가구주택이고요.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룸 있죠, 원룸. 이런 형태인데,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이것은 여기에서 이제 취사가 가능하죠. 숙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중주택은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가장 이점이 이 주차 대수가 이 다가구주택보다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발주자가 다중주택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적게 하고서 나중에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서 공유주택 규모 이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 유권 해석은 이 다중주택은 이 다중주택도 1호, 2호, 3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호별 면적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중주택에 대한 전체 면적 가지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중주택은 면세가 될 일이 없습니다. 면세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영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생계한수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계산서 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면은 이제 면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도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다만 다중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사업에 대해서 생계한서를 수령해서 환급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는데, 주택법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원룸형이라든지 뭐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지적되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서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항상 뭐다? 면세다. 그래서 분양하는 사업자도 면세사업자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건설 용역에 대해서도 계산서를 꺼내야 된다. 다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들 보면은 대부분 그 오피스텔하고 위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과세와 면세 겸용사업자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이제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이 다중주택을 조심해야 된다. 다중주택을 만약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럼 만약에 다중주택을 여러분들이 이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추후에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부가세 안 내겠죠.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분양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 징수하겠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공사비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 결국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불이익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발주자는 반드시 일반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생계한서를 내야 된다. 이것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 판단할 때 주거 전용 면적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법에서 이것도 갖다 써야 돼요. 차용해서 써야 되는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거 전용 면적을 판단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법조문을 보시면은 단독주택은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한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독주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럼 단독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 판단할 때 만약에 여기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계단, 복도, 즉 공용 면적이 있다. 공용 면적. 그래서 1층이 40, 2층이 40, 요 공용 면적이 20이다. 이랬을 때 이게 과연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 과세로 끊어야 될 것인가, 면세로 끊어야 될까 판단할 때 주거 전용 면적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단독주택은 그 주거 전용 면적, 그 바닥 면적인데 정확한 의미에서 이 바닥 면적이 합계입니다. 그러면은 1층 40, 2층 80이죠. 그럼 80평방미터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 건축물과 분리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제 야외에 바깥에 있을 수 있죠. 뭐 농어촌 같은 경우에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은 제외하지,
같이 포함이 된 공용면적은 당연히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40, 40, 80에다가 100이니까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특혜면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생애한수를 꺼내야 된다. 분양할 때도 생애한수를 꺼내야 되고, 주택 공급은 계산서 생애한수 안 끊어도 되지만은, 따라서 일반 과세자로 분양하는 사업자도 사업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다가구 주택도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됐느냐? 요게 이제 2018년도 4월 2일 날 시행규칙이 단서가 추가됐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다목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바닥 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의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다가구 주택은 공용면적, 요 면적을 제외하고서 이 순수한 전용면적만 가지고서 과면세율을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공용면적 제외하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판단할 때 예비역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만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 즉 복도라든지 계단, 현관 이런 면적은 전부 다 제외하고 순수한 주거 전용 면적,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그건 공면적이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내부 면적만 우리가 전용 면적이다. 그거에 따라서 과면세를 국민특혜면 이하나 추가를 차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판단할 때 1, 2층 더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용 면적도 포함한다. 다만 이 본 건물과 분리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분리된 것은. 다만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주택은 뭐와 똑같이 취급한다? 공동주택과. 그래서 다가구 주택하고 기타 공동주택은 순수한 전용 면적에서 공용 면적을 제외한다. 면적 제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게 국민특혜면 이하인지 초과인지, 이 건설 영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또 사업자 등록하실 때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부수재와 용역의 공급 중에서 실무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 발코니 확장해서 공급할 때 이게 과연 과세냐 면세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수재와 용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주된 사업, 주된 공급과 관련된 것은 주된 공급이 만약에 과세다. 그러면 설령 부수 공급이 면세라고 하더라도 요 부수 공급은 주된 거에 따라갑니다. 따라서 과세 전체를 다 과세로 본다는 거죠. 주된 공급이 만약에 면세다. 그럼 부수 공급이 과세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뭐로 본다? 면세로 본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건설 현장에 면세 현장만 있어요. 면세 현장만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건설 기계를 하나 매각했어요. 원래 기계 매각은 과세잖아요. 그런데 주된 사업이 면세다 보니까 그 건설 기계 매각도 면세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발코니 확장 공사, 발코니 이 부분이 국민주택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국민주택에 포함되면은 당연히 부수 공급으로 봐서 면세가 되는 것이고요.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별개의 공급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발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발코니 확장공사 영역이 부수공급이냐? 결론은 부수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면은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보통 발코니 확장공사하고 주택 분양가하고는 별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죠. 그리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부수공급이라는 것은 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선택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필수성이 없다는 거죠. 필수성.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 공급과는 별도로 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 그리고 분양대금도 별도로 수령을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래관행상으로 통상적으로 필수적으로 어떤 부수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아파트 어떤 공급과는, 국민주택 공급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거래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은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잖아요. 그런데 이 부가세 발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한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계한서 발행.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하더라도 주택 공급은, 이 주택 공급, 주거용 건물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하더라도 생계한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죠.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되다 보니까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데, 다만 이 발코니는 주거용 건물 공급이 아니라고 또 보고 있어요. 법원에서. 따라서 생계한서를 발급해라. 이 생계한서 발급한다면은 결국은 이 과면세 겸업이 되겠죠. 따라서 과세표준 안분이라든지 안분은 발코니는 별도 구분되어 있으니까 안분할 필요 없지만은 매입세 안분계산, 이런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과세 여부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발코니가 뭐냐?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며, 이것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한, 또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수 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도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수분양자가 주택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돈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어떤 필수적인 부수성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다. 그리고 또 생계한서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주로 이제 국민주택이 뭐냐, 이 주택 형태별로 상당히 구분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다중주택은 일동 전체 면적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또 주거 전용 면적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는 주택법 시행규칙 2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서 실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